시도 때도 없이 흐르고 피로와 두통까지 몰고 오는 누런 콧물. 축농증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축농증은 성인 10명 중 1명이 앓을 만큼 흔하지만 방치할 경우 2차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병인데요.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것이 관건. 모르면 큰 코 다치는 축농증에 대해 일베누과 전문의 박경원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아, 나이 먹는다. 나이 먹는 건 둘째치고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는데 언제 2018년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1월 1일도 생각이 나요. 그대로 생각이 나요. 뭐 했는지 1월 1일도 생각이 떠오르는 나는데 해를 바라본 기억이 있거든요. 벌써 2018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정말 분주해지는 분들 많이 계시고 벌써 12월이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월에 세워놓고 이 못 지켰던 그런 계획들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한 살이라도 좀 더 젊을 때 그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후회도 오고 네. 조급함도 오는데 우리 공클러들은 어떻습니까? 12월 벌써 12월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는. 저는 일단 지나간 것은 잊고 야 내년을 기약하자 네. 라는 마음으로 근데 네. 장자가 하신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1월 1일이 생각난다면서요. 1월 1일이 분명하다면서. 근데 어떻게 다가올 1월 1일이 더 가까우니까요. 아하하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12월 올해 제일 아쉬웠던 게 있다면? 올해는 생각만큼 네.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못했다. 네,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하고 있다. 좋네. 미리. 예. 강 박사님은 제가 12월, 어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네. 로봇 청소기하고 사람하고 닮은 게 있대요. 로봇 청소기와 사람이 닮았다. 필요 없는 구석에 가가지고 계속 깜짝거리고 있어요. 로봇 청소기 정말 중요한 데 가서는 안 하고 예. 어디서 깔짝깔짝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보냈나 예. 인생을 2018년도를 그래서 네. 12월 달이라도 좀 빨리 좀 넓은데 청소 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선민 씨는 어떻습니까? 벌써 2018년 12월이에요. 전 그래서요. 네. 지금 모임이 모임이? 7개가 있거든요. 와, 오. 벌써부터요? 평소에 아니 12월 달에 남아있는 시간에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잘 참석을 안 해요. 안 왜냐면 하니까, 예. 이거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요번에는 네. 진짜 12월 가기 전에 이거를 네. 좀 해보려고 왜요? 배우려고.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잘하고 계시면서 잘하고 계신데 그걸 굳이 이걸 뭐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예. 어릴 때 먹어둬야 예. 좀 덜 안 아플 것 같아서 예. 아니 오늘 건강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괜찮아. 내년에도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2018년의 마지막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좀 잘 챙겨야 되겠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철에는 이 코 건강 아하. 이걸 좀 맞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보면 흔히 주변의 모습을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는데 네. 컬러컬러, 훌쩍훌쩍, 아하. 맹맹. 아, 이게 맞네, 맞네요. 딱 맞는 것 역시 윤 같습니다. 작가야. 그죠? 그러니까 예. 미세먼지도 있지 한파 때문에 참 코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막힌 코를 시원하게 빵 뚫어줄 오늘의 명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야 원장님 옷 색상이 이 와인색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레드 와인. 연말을 준비하는 룩 같아요. 미리 보는 네. 크리스마스? 산타가 오잖아. 자,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 혹시 아세요? 코세수란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세수. 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매일매일 얼굴 씻듯이 코도 좀 씻어라.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이 코세수 맞는 말인지도 궁금하고 코세수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코세수란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네. 원래 정확한 말은 코세척이 맞는 그렇죠. 말이고요. 네네. 코세척이라는 거는 이제 그 멸균된 생리식염수로 안쪽에 그런 염증이라든지 네. 안쪽에 코 점막이 부었을 때 네. 이런 것들을 점막을 축소시켜서 코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네, 자 코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와 세균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 몸의 습도를 조절해주는 가습기 역할도 하는데요. 정말 고맙고 기특한 이 코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오늘 공클에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노란 콧물의 공포. 노란 콧물의 공포.
오. 보통 공포 시리즈는 여름에 많이 여름에 뭐 남양 특집으로 하는데 노란 콧물에 본 그 코가 좀 불편해 본 분들 많이 알 수 있죠. 음식 먹을 때도 힘들지. 잠잘 때도 힘들고 냄새도 못 맡지. 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축농증이라는 진단을 많이 받던데요. 원장님, 축농증이란 게 이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예, 축농증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보면은 볼 옆에 그리고 눈 옆에 그리고 머리 깊숙이 저평동 그리고 그 눈썹 밑에 보면은 그 전두동이란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쪽 부분에 원래 코가 막히지 않으면은 안쪽에서 그 분비되는 그런 분비물들이 네.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만약에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감기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이상 때문에 네. 비중격 망곡증이나 무록이나 아니면 비유성 비염 같은 것들 때문에 네. 안쪽에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배출이 되지 못해서 예. 그 고인물을 썩죠. 그럴 수 그래서 없죠. 그런 것들이 썩어서 이런 노란 콧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축농증입니다. 아하. 얼굴 안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 아. 그 구멍에 자꾸 어떤 물질들이 이제 고여가지고 썩는다. 네네. 축농증이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구분이 제법 크죠. 큽니까? 동물이 제법 커요. 오, 그래요? 그렇군요. 여기. 어머, 안쪽에.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여기. 오. 아까 이야기하셨던 예, 세 예, 군데. 예, 예. 쌍으로 이뤄가지고. 네. 예. 아니 목소리가 축농증 이렇게 네. 울리잖아요. 예. 오, 예, 예. 알겠습니다. 축농증 얘기 좀 할게요. 네. 이 축농증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축농증만큼은 그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아까 뭐 부비동 뭐 네, 이런 네, 거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부비동이면 어느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어. 또 이거는 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네.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부비동은 이 상악동이라고 해서 볼 쪽에 이렇게 큰 게 있고요. 네. 눈 옆에 사골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오. 그리고 안쪽에 저평동이라고 해서 머리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썹 밑에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그 전두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쪽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존재한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뼈로 다 차 있으면은 네. 머리가 무겁겠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그런 점막들이 겨울철에 이런 건조한 공기들이 들어왔을 때 네. 이렇게 공기를 습하게 만들어서 몸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뼈로 이렇게 덩어리로 져 있으면 충격이 아. 머리로 그대로 가죠. 그렇겠네요. 근데 아하. 만약에 이게 비어 있으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리저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목소리가 공명되는 그런 이제 작용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염 때문에 이제 축농증 생긴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레르기 비염은 알겠는데 혹시 이제 비후성 축농증 이런 것도 있죠. 비유성 비염 말씀하시는 거죠? 비후성 비염. 네, 네, 비유성 비염이라는 거는 이제 알러지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미세먼지라든지 요즘 자동차 매연 같은 것들 때문에 만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한두 달, 뭐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은 코 살이 염증에 의해서 점점 불어차기 때문에 아하. 코는 아주 협소한 그런 공간인데 네. 그 안쪽에 그런 염증 때문에 이런 살들이 불어차면은 코의 그런 온연한 그런 기능이 코로 숨 쉴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숨을 코로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생활적인 면에서 이런 구강 호흡 때문에 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불편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비후성 비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만성으로 됐을 때 코 네. 안에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코가 네.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제 주위에도 알레르기를 되게 오래 앓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다 좀 비후성 비염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상당히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농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네. 비후성 비염도 있고요. 근데 또 좀 얘기가 어렵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이건 어떤 건가요? 비중격이라는 것은 우리 코 안쪽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콧구멍을 나눠주는 그런 코벽인데
이게 휘어져 있는 경우를 비중격 망곡증이라 하고요. 이게 남자 같은 경우는 78% 정도에서 비중격 망곡증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68% 정도에서 네. 이렇게 그 비중격 망곡증이 있습니다. 그 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동이라든지 육체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코를 수상을 해서 코가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코 뼈가 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면서 네. 코막힘이라든지 아니면 구강호흡이 있다든지 콧물이 심하게 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비중격 망곡증으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네. 그게 심할 때 약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세척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없으면은 그때는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수술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비중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른쪽 콧구멍하고 왼쪽 콧구멍 사이에 있는 겁니까? 네, 중간에 있습니다. 비중격.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똑바로 이렇게 태어납니까? 아니면 선천적으로 약간 비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100% 이렇게 딱 서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얼굴이 완전히 완벽한 네네. 대칭이 없는 것처럼.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남자가 여자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은 네. 이게 조금씩은 휘어져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음. 이게 완전히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비중격이 그 한 전체 한 70%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이분들 중에 한 3명은 네. 이 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아, 한번 박사님, 볼까? 박사님. 네. 나 좀 봐봐요. 열로 휘었어요, 열로. 휘었어요? 예, 휘었어요. 아니 진짜? 근데 사실 좀 휘어 있습니까? 저기 선민 씨 같은 경우도 이게 바깥에서 봐서는 네. 이게 웹이라고 그러죠. 네. 예, 이게 예. 웹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안쪽에 비중격하고는 완전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깥을 봤을 때 우리가 안쪽이 휘었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내시경을 보고 네. 그리고 CT를 찍었을 때 이게 얼마나 오른쪽 왼쪽으로 휘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도 축농증을 어릴 때 알았는데 굉장히 괴로웠어요. 언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굉장히 꽤 긴 기간 동안 얼마나? 알았거든요. 뭐 한 2년 뭐 더. 오. 근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찢어서 예. 이제 뭐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 했긴 했는데 예. 이게 콧물이 뭔가 안에 맺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어우.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분비물들을 직접 이렇게 빼주거나 좀 그런 게 있나요? 예,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축농증 수술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위주로 가고 네. 이제 보존적 치료 그런 코 세척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주 굵은 바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코 앞쪽에 보시면 합의각계라고 있는데 이 안쪽에 위쪽을 뚫어서 이 측벽을 뚫어가지고 아야야야야. 예, 측벽을 뚫는데 아. 그 마취를 해주죠. 뭐 자기가 만든 것 같아. 막 어려 막. 놀라가지고. 충분하게 이제 마취를 한 다음에 예. 이쪽을 측벽을 뚫어서 안쪽에 고름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예. 그걸 갖다가 빼내고. 시린지로 이렇게 빼내서 농을 이렇게 빼보면 이만큼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만약에 이게 상태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네. 축농증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고 거기다 플러스로 해서 약을 먹고 이렇게 세척 잘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은 괜찮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네. 수술이 좀 수술을 지금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네.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런 네.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슨 또 기계도 있던데 석션 이렇게 네. 고무 꼭지처럼 당겨가지고 쭉쭉 하면 이렇게 코 빨리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가정용으로 생긴 거. 네. 그런 걸 빨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말 못하는 가정용 아이들은. 이게 석션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코 이렇게 끼어서 예. 어머니께서 입으로 쪽쪽 빠는 게 있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직접 들어오면은 솔직히 아무리 자기 아기 코라도 입으로 들어오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 그 아닙니까? 아빠라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요즘 나온 기계 중에는 이렇게 빨았을 때 밑으로 코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예.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기계도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통해서 그렇게 쪽쪽 빨아주는 이불 안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군요. 그렇군요. 네네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꼭 가기 전이라도 예. 집에서라도 좀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밤에 자다 병원 갔다 오잖아요. 오면은 또 그때 좀 좋아지지만 다음에 또 막혀 밤에. 그러니까 애가 또 쓱쓱 잠 못 자거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 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축농증은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방치했다간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축농증의 모든 것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모르면 큰 코 다친다. 오. 자,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액센트. 모르면 큰 코 다친다. 이 참 재밌게 잘 뽑았네요, 그죠? 자, 근데 사실은 축농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는 원인도 다양하고 또 네.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증상도 다양할 텐데 뭐 콧물 흐르는 거 말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축농증의 증상. 급성 축농증하고 만성 축농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이게 약간 감기 증상이나 그런 몸살 증상이 같이 겹치는 것들이 급성 축농증이 있고요. 네. 그 콧물이 나고 코가 네. 막히고 이런 두통이 있다든지 뭐 치통 아니면 혀부통이나 안구통 이런 것들이 같이 네.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성 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오래된 축농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전신적인 그런 열이 난다든지 그런 질환은 없고 네. 코가 막히고 노란 콧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죠. 이게 네. 안쪽에 축농증이 되게 심했었는데 네. 이게 감기가 오면서 더 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또 약을 먹고 지내면은 또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네. 실상적으로 CT를 찍어봤을 때는 이 안쪽은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증상만 약간 좀 좋아졌다가 이게 시기별로 또 안 좋아졌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축농증 걸리면은 콧물 냄새가 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새변기에 이렇게 풀면 냄새가 그냥 고약한 냄새 나는데 그건 만성에도 그렇습니까? 급성에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급성 만성 다 그렇고요. 네. 이게 우리 축농증이 아까 급성 만성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진균성 그런 축농증 들어보셨나요? 이게 곰팡이. 곰팡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곰팡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까만색으로 곰팡이 덩어리에 이만큼 꽉 차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수술할 때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안쪽에서 그런 고름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심하게 냄새가 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준희 아나운서 어릴 때 냄새가 독했는가? 저는 냄새까지는 안 나는데 축농증이 심해서 중이염을 알았어요. 오. 귀에서 물이 나오고 귀에서 물이 나와요? 귀에서 냄새가 났어요. 물 났다. 그래서 이제 샘솟네, 샘솟아.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뭐 코 안을 찢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본인은 기억을 못 하고. 기억을 하긴 하는데 정확히 뭐 어떻게 치료되는지는 엄마가 굉장히 심했던 알려주세요. 모양이에요. 네, 그때 심했어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중이염까지 오면은 좀 재발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 비행기 타실 때 네. 우리가 귀가 멍멍해지면은 침 삼키면 뻥 뚫리죠, 그죠? 네. 그게 코랑 이렇게 귀가 연결된 이관이라는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코가 막히고 안쪽에 염증이 그렇게 심하면은 이게 염증이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어린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명 중 7명 그 정도 이상은 중이염을 한 번씩 앓고 지나가거든요. 네. 그 이유가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이게 아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관이 어른들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세균이 잘 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중력을 역행해서 못 가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축농증 때문에 이게 중이염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축농증 때문에 그런 항생제라든지 우리 비강 수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을 쓰면은 같이 이제 중이염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몇 주 정도 더 가게 된다면은 그런 안쪽에 그 중이염이 들어가 있는 그쪽 고름을 좀 빼내거나 아니면 튜브를 넣어서 지내게 되면 나중에 합병증 없이 그렇게 잘 낫게 돼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준영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국민보험공단의 통계,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네. 축농증을 만성 축농증을 앓은 사람의 그 많은 부분이 5명 중에 1명이 9세 이하
아, 5명이 한 만성인데? 20%가 야. 9세 이하래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죠. 아빠 마음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근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성장도 잘 안 되고 이 만성 축농증의 경우에는 네. 인문학도 좀 이상해지고 또 성적도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 되게 많이 오세요, 아기들. 그래서 지방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시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축농증이 있고 아니면 비유성 비염이 있으면은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로 이렇게 협조가 잘 돼가지고 되는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안 아프고 그래도 수술방 들어가서 이렇게 아니면 치료받는 그 자체를 겁내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희가 전신 마취로 예. 이런 비유성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좀 뚫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아기들이 입을 통해서 숨을 잘 쉬게 되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너무 성장을 다 해버리고 네. 이게 나중에는 뭐 약 먹고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란 그런 주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네.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성장기가 한참 중요할 때 입으로 계속 숨을 쉬어서 네. 얼굴이 이렇게 길게 자란 아데노이드 페이스라든지 네. 아니면은 아간면 발달 장애라든지 부정교합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코가 막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게 뒤척이고 되게 힘들기 때문에 낮에는 졸음증이 오죠. 네.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이런 학습 장애라든지 집중력 장애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많이 그 호소를 하시고 특히나 이제 그 또래에 비해서 키라든지 몸무게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축농증 때문에 못했네요. 준희 씨가 네, 아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그럼? 그럴까요? 아니 저는 그 진짜 그 축농증이 감기인 듯 아닌 듯 감기 같은 감기잖아요. 오.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놔뒀는데 축농증으로 이게 발전을 했어. 그럼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축농증의 비염 뭐 이 또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감기 이 세 네. 가지 질환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 이걸 어떻게 알아내야 돼요 증세를? 나는 아하. 감기다, 그러네. 비염이다, 맞네. 예, 축농증이다. 맞네. 예. 저희 외래 이제 날씨가 추워서 네. 환자분들이 감기로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약 며칠 드셔도 이제 노란 콧물이 넘어가면서 급성 축농증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열 그리고 몸살 이런 것들 급성 증상들이 이제 동반되는 것들이 네. 감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비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알러지성 비염이 네, 있죠. 네, 네. 알러지성 비염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뭐 진먼지 진드기 아니면 개털, 고양이털 알러지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코 점막에 와서 붙으면은 우리 몸을 이렇게 면역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면역 단백질 중에 IgE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네. 우리 약 중에서 보시면은 안티히스타민이라는 약이 있죠. 네. 콧물 나고 재채기 날 때 먹는 약. 네. 그래서 그런 IgE나 아니면 비만 세포 여러 가지 그런 면역 세포에서 이런 화학 히스타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뿜어서 네. 이렇게 급격하게 콧물 재채기가 심하고 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지나면 가장 심해지거든요. 네. 근데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것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차이, 감기랑은 차이죠. 네. 그죠? 아까 감기는 급성 질환이고 알러지는 이런 면역 반응 질환이고 네. 그리고 축농증 네. 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심해졌을 때 네. 이런 이제 뭐 감기 때문에 점막이 부어서 막히는 경우가 네. 있고 알러지 비염 때문에 점막이 부어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나 뭐 또 다른 해부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비중격망고 여러 차례 나왔지만은 뭐 비유성 비염이나 무록 같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분비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막히기 때문에 발생해서 장기간으로 가는 것들이 네. 축농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갔는데 감기인지 비염인지 축농증인지는 네. 의사쌤이 알 수 있게 우리가 어떤 증상이나 이걸 가지고 내가 감기고 비염이고 축농증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또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축농증도 만성으로 가기 전에 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면 만성이고 아니면 또 급성인가요? 맞아요.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주 정도 미만으로 그렇게 축농증이 있으면은
급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감기의 합병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6주 아니면 3개월 정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축농증이 있다든지 계속 축농증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게 만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방송분들 보는 분들 중에 나도 증상이 좀 비슷한데 내가 감기인지 비염인지 축농증인지 좀 궁금한 분들 축농증 검사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축농증 검사는 축농증 증상을 먼저 호소를 하시면서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실 때 이제 후비루가 들어가는데 냄새나는 콧물이 뒤로 넘어가고 어허. 코가 너무 많이 막히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서 예. 밤에 잠을 못 자고 두통이 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많이 네, 오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일단 확인을 할 때는 이제 내시경을 봐서 네. 안쪽 깊은 데까지 이렇게 자연공이나 아니면 목구멍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막혀 있는지 누록이 있는지 네. 비중격 망곡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안쪽으로 뒤로 흘러 그 후비로 같이 넘어가는 냄새 나는 그런 노란 네. 보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저희가 정말 축농증이 정말 있을 것 같다 거의 확진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완전 확진은 CT를 찍어서 안쪽에 그 입구가 막혀 있고 안쪽에 그런 분비물들이 얼마나 차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게 코뼈가 휘어 있고 안쪽이 막혀서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되면은 네. 우리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축농증 같은 경우는 뭐 원장님 계시지만 흔하기도 하고 뭐 이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 나오면 코 풀고 약 먹고 이러면 뭐 병원 안 가도 되지 뭐 맞아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이런 네. 분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근데 이 축농증을 그냥 무심하게 쫙 놔두면 나중에 큰일 나지 않겠어요 혹시? 네. 뭐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불편감이 있겠지만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드물긴 하지만은 네. 보통 요즘은 병원에 대한 접근도가 워낙 좋아졌기 예, 때문에 예. 축농증이 이런 정말 심한 합병증까지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거의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그걸 이제 놔뒀을 때는 네. 안아주의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눈 안아가 눈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골동 여기가 상악동이고 안쪽이 접형동이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에 이런 공간에 이제 그런 염증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면 압력이 이렇게 부풀어 차게 되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이게 잘 아시겠지만 눈을 덮고 있는 뼈는 상당히 얇거든요. 네네. 지판이라고 해서 종이 지자를 써가지고 예. 아주 종이처럼 얇은 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압력 때문에 녹아서 예, 녹아서 이런 안아주의염과 안아농양 그리고 주변 정맥을 따라서 이런 정맥 혈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물게 오세요. 네. 옛날에는 상당히 많으셨지만은 많았고, 예. 요즘은 이제 좀 이런 빈도가 상당히 낮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뭐 주로 시력 저하, 뭐 네. 이제 보는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안구통이나 눈 주위가 붓는다든지 네.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성장기의 남자들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에 이 성장판이 다 다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염증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 쪽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막염이나 경막하농양, 뇌농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두통이나 발열, 구토,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상당히 이제 드문 케이스지만 드물지만 그럴 수도 발생을 있다. 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거고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에도 뇌에 발생하는 그 뇌염증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축농증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축농증이라는 게 앓고 있는 분의 불편함, 그죠? 이게 네. 첫 번째일 거고 이걸 방치했을 때 눈 쪽으로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하면 뇌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축농증은 콧물을 참기 힘들어서 그저 불편한 병이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말 꼭 치료해야 되는 질환인데요. 축농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방법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축농증 완치 대작전.
자, 축농증 완치 대작전. 봐봐봐. 아니 근데 사실 축농증 이게 자꾸 재발도 많이 되고 네.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다스리면서 가야 되는 질병이다라고 알고 있기도 한데 축농증 먼저 문제는 완치됩니까? 예, 완치 가능합니다. 아 완치가 가능하다. 네네네. 어떻게 하면 완치가 됩니까? 그 내과적인 치료를 해서 네. 완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그 해부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부학적인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런 배출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뚫어주면은 네. 그게 유지가 잘 되면은 축농증이 이제 재발을 안 하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수술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네. 수술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시고 나서 병원에서 한두 달 정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네. 안에 상태를 보시고 점막이 얼마나 붓는지 네. 그리고 이런 물혹이 생기는 그런 체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상당히 재발률이 높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남들은 안 생기는 물혹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건데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체질적인 그런 부분도 크기 때문에 예. 체질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런 먼지라든지 아니면 대기 오염이라든지 담배, 흡연 네. 아니면 작업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계속 오셔가지고 그냥 보통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수술을 2년, 3년 전에 하셨는데 수술은 깔끔히 됐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기 환자분께서는 이게 물혹도 좀 심하시고 예. 체질적으로 이게 좀 재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오셔서 한 번씩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물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점막에서 살짝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네네네. 그런 것들을 외래에서 살짝 이렇게 조금 정리만 해주면은 다음번에 또 수술을 재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네. 상당히 좀 편하게 예. 관리가 잘 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는 이게 재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성 고혈압이나 당뇨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허. 한 번씩 오셔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괜히 네. 두 번 고생하실 필요 없이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우리가 말씀드리는 대로 네. 잘 따라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축농증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때 수술해줘야 더 심하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축농증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만성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길이 잘 뚫려 있냐 없냐 네. 그 차이입니다. 그쵸.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게 그런 길을 뚫어놨을 때 그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혹이 막고 있으면 물혹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네. 코뼈가 휘어 있으면은 이게 잘 배출되고 공기가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뼈를 바로 잡아주는 게 네. 필요하고 비유성 비염이 있어서 입으로 숨을 쉬고 콧물이 뒤에 정체가 돼 있으면 그런 것들 비유성 비염을 줄여줘서 코로 공기가 잘 지나가고 이런 배출이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처치를 해줘야지 이게 네. 완치가 되고 유지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물혹을 뭐 제거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물혹이 많이 여러 부위에 생기잖아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궁에 물혹이 있다고 그러고 저도 그거 이러는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네. 그리고 뭐 이런 데도 이제 물혹 생겨갖고 이거는 뭐 딴 데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코에는 사실 코 면적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여기에 물혹이 생겨봐야 뭐 얼마나 크게 생겼어. 그냥 제거 안 하고 웬만하면 수술 안 하고 안 아프게 그냥 놔두면 안 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코가 워낙 좁으니까 이게 작은 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코가 좁기 때문에 작은 게 생겨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큰 부분에 이런 작은 물혹이 생기면 그런 것들은 무시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작은 코 안쪽에 작은 거라도 생겨가지고 자연공을 막아버리면 조그만 게 막혀버리면 그것 때문에도 축농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병원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물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같은 게 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그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이게 물혹이 줄어들고 수술할 때 피가 덜 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은 네. 이런 물혹이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진 경우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물혹을 갖다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면은 점점 자라나오면서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네.
작은 무록을 이렇게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판이 커진다 보시면 네.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피도 많이 나고 이제 무록도 성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냥 석션만 됐을 때 터져서 나오는 그런 물이 터져 나오는 무록이 있고 네. 그리고 피가 정말 많이 나는 혈관이 많은 그런 무록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그 뇌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는 그런 무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감별도 그 확실하게 잘 해가지고 예. 수술하기 전에 CT를 찍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무록인지 뭐 예후가 어떨지 수술을 해도 괜찮을지 그런 예.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 저희가 이를 뽑아도 얼굴이 좀 붓잖아요. 붙죠. 피부과 가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해도 네. 부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축농증 수술을 하면 얼굴에 뭐 멍이 들거나 그래, 뭐 그래. 이런 하겠지. 붓거나 그런가요? 없습니다. 그게 내시경 수술이거든요. 네. 내시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잇몸을 찢어서 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앞쪽 이쪽 그 얼굴뼈를 갖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었는데 아. 그걸 하고 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네. 지금 한 30년, 40년 지나면은 그런 수술을 했던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이게 안쪽에 수루 협부 낭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이런 주머니가 생기면서 고름이 차는 그런 병이 질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런 네. 것들이 오는데 지금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수술은 하진 않고요. 네. 내시경을 이용해서 코를 들여다보면서 들어가서 코 안쪽에 합의각계를 줄여서 네. 안쪽에 영역을 확보를 하고 네. 무록이 있으면 우리가 석션 데브라이더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잘라서 석션을 해서 무록을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네. 그리고 이 피도 훨씬 덜 나고 환자분도 이 예후도 좋고 이 상처 치유도 훨씬 빠른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무록을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서 중비각계, 상비각계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네.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 자연봉을 뚫어가지고 이 안쪽에 상악동이 이쪽 구멍을 열어서 안쪽에 분비물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그 중비각계 사이에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면서 앞쪽에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비각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이 사골동이거든요. 그러면 눈이 안 다치도록 그 안쪽을 이렇게 염증하고 무록을 다 제거를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고 내시경으로 보면서 천천히 눈이라든지 아니면 뇌 이런 쪽이 워낙 가까우니까 이런 쪽을 가장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런 그 바깥쪽에 멍이 든다든지 붓거나 이런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근데 다행이다. 내시경을 뭐 이렇게 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코로 들어가죠. 네. 예. 네네네. 근데 사실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물론 뭐 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네, 만약에 케이스가 한쪽만 축농증이 이렇게 차 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무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30분 내에 끝나고요. 네. 그리고 축농증이 워낙 심하고 그리고 이게 무록이 심하고 피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시간, 1시간 반 그 정도 네. 사이에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란 이 여기가 그 해부학적인 구조상 눈도 가깝고 네, 뇌도 가깝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게 심각한 합병증이거나 코 수술은 잘 됐는데 다른 데가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네네. 전문의를 찾아야 된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 그러네. 코 안에 네. 살이 찐 거랑 네. 뭐 코가 휜 거랑 이런 거는 이비인후과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중격 망곡증 야 어려워.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뼈가 휘었잖아요. 네.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자들은 이 뼈 뭐 깎는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 성형외과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응. 그럼 이거는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해야 되는지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막 그냥 별거 다 궁금해 여자들은. 돈 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또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 돈 빼고 농담입니다. 네. 그게 성형외과적인 그런 거는 외비 그죠? 예. 외형적인 그런 예쁘게 만드는 그런 게 성형이죠. 근데 비중격 성형술이라고 하지만은
비중격을 이렇게 모양을 다듬는다는 미용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코 바깥쪽은 이렇게 우리가 수술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고 저희도 코 성형을 이제 우리 레지던트 할 때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잘 알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절개를 넣어서 이렇게 코를 들어서 안쪽에 있는 이런 이 만져지면 연골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되게 딱딱한 뼈가 있거든요. 네. 이런 쪽을 다 까가지고 만약에 코뼈가 딱딱한 쪽이 휘어 있으면은 네. 절골을 해서 이걸 바로 잡고 보형물을 넣고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들어간 수술이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비중격이랑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능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네. 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코 안쪽에 그렇게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쪽을 이렇게 절개를 넣어서 이렇게 최대한 잡아들이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네. 개념은 좀 다르고 네. 또 이제 성형술하고 기능적인 이렇게 우리 바로 잡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격 만곡증 같은 게 심할 때는 이비인후과에서 그렇죠. 하는 것이 맞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코를 예쁘게 하려고 그러면 성형외과를 성형외과하고. 하는 거. 기능적인 것을 하려면 이비인후과나. 아, 근데 이제 이거 얼굴에 코는 중앙에 있잖아요. 만지기도 쉽고 후비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을 받았다. 충농증을. 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로 그 외과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이런데 상처 쪽에서 진물이 나죠. 네. 근데 코 안쪽은 진물이 나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진물이 꽉 차게 돼 있죠. 예. 바깥쪽은 드레싱을 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예. 이쪽은 차기 때문에 그게 진물이 아, 그렇겠네. 딱지가 생기고 예.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첫날, 둘째 날 이 손 빼고 나면 되게 시원한데 이제 완전 다 나을 때까지는 진물이랑 딱지 때문에 코가 답답 뚫렸다 막혔다 이런 것들이 좀 네. 불편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 세척을 좀 자주 해주셔서 네. 코 안쪽이 딱지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고 네. 코를 너무 세게 풀면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무거운 걸 든다거나 사우나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거나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지양하시면서 코 세척 잘 하시면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 세척을 하시면 안쪽이 굳지가 않거든요. 되게 촉촉하면서 이런 딱지가 잘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빼드리고 소독을 하고 하면은 이게 환자분들도 낫는 동안에 별 코 막힘 때문에 불편감이 덜 하시고 하시고 나서도 이러한 수술 경과도 좋고 하시고 나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줄일 수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술을 아까 뭐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회복하는 데 시간이 어떻게 많이 걸립니까?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한 4주에서 6주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오. 길게 한 6주 정도 병원 나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나오셔가지고 안에 네. 드레싱 받고 네. 그리고 필요하시면 약을 또 처방받아서 받으시고 네. 그리고 스프레이 낫는 동안에도 또 뿌리시고 네. 세척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한 네. 4에서 6주 정도 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그게 뭐 축농증이 됐건 우리가 비중격 만곡증이 됐건 이게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네. 코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아하.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코 좀 지켜주세요.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그건 좀 어려운데. 네. 이제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셔서 네. 집에 들어오시면 손 씻기 그리고 뭐 세수라든지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샤워를 빨리 하시고 네. 뭐 스타일러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미세먼지 같은 것들 다 처리해 주시고 하시면 네. 훨씬 더 이런 염증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요즘처럼 목이 건조하고 코가 건조하면은 세균 증식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런 공기청정기 네. 그리고 가습기 같은 가습기 것들. 같은 네, 것들 네. 사용을 하시고 밖에 다니실 때는 네. 먼지라든지 아니면 바람 때문에 코가 건조해지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마스크를 마스크. 착용을 네. 하시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조건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따뜻한 차 이렇게 증기 마시면서 하는 것도 오.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코로 물을 들이키는 거 있잖아요. 아까 코 세척 말씀하시는 뭐 거죠? 코 세척은 네. 코로 물만 뿌려 코로 다시 나오지만 네. 코로 물이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거 이제 코 가글인데 그걸 하시면은 코 감기 초기 또는 알레르기 비염 또 거기다 조금 이렇게 소독을 할 필요 없이 그거 마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거 좀 약간 이게 좀 되게 찡해요. 찡하고 안 좋은데. 되게 그냥 근데 사실 저도 궁금한데 그냥 맹물로 해도 되는지 네. 식염수로 해야 되는지 소금물. 아니, 수돗물로도 되는지 그렇지. 소금물로 해야 되는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방법 좀 그게 알려주십시오. 과연 네.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많죠. 뭐 죽염을 이용해서 한다는 분도 계시고, 죽염, 예. 죽염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소금물을 그냥 타서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고 예, 한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멸균된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아. 네. 코 안쪽이 아무리 이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도 네. 만약에 집에서 그냥 수돗물이나 네.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 그런 물, 오래 방치됐던 물 네. 그런 걸로 이렇게 씻어내면은 그쪽이 2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그 염분의 농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염분이 우리가 0.9%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 세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죽염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런 소금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네. 농도 조절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예. 너무 고장성으로 되면은 이게 합병증이 이게 너무 고장성 네. 이게 소금물이 너무 진해지면은 네, 네, 네. 짭다. 좋지가 네. 않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짭다. 이게 0.9% 소독된 깨끗한 그런 물로 그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는 코 안쪽에서 이렇게 쌓였던 그런 노폐물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배출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알러지 비염이 있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이토카인 이렇게 뭐 이런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학 약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게 고장성 물이기 때문에 코가 부어 있으면은 이게 코가 축축하게 부어 있죠. 그죠? 네. 그럼 네. 물을 많이 먹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고장성 식염수가 지나가게 되면은 물을 갖다가 빨아들이면서 이 점막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좋아지고 네. 그러면서 안쪽에서 배출이 되면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 상당히 네. 효과가 좋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대로는 뭐 소금물로 하려 그러면 농도도 힘들고 하니까 생리식염수로 하는 게 맞다. 네네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 방법이 궁금해서.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 예. 약국에서 갖고 그래서 샀어요. 코 씻는 비데가 있어요. 아, 코 씻는 비데가 있다. 예. 플라스틱으로 돼서 이제 거창한 건 아닌데 예, 예. 이게 한 10,000원 안으로 이렇게 예, 몇천 예. 원밖에 하지 않은 예, 예.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오른쪽 코, 왼쪽 코 할 때 만약에 오른쪽 코를 먼저 한다고 그러면은 네. 이런 개수대 물이 튀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넣고 입을 벌리고 네. 아 소리를 내면서 소리 내면서. 내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짜서 코가 안쪽을 이렇게 적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거기서 팁이 있다고 하면 너무 세게 꽉 짜버리면 귀로 물이 넘어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가끔 이제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정확히 드려도 가끔 이제 원장님 지난번에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 그 물들은 어차피 이제 이렇게 흡수가 빨리 되긴 한데 네. 환자분이 며칠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서 네. 이렇게 하시는 쪽을 개수대 깨끗한 데서 이렇게 깨끗한 통에 담아가지고 예. 살짝 이렇게 짜서 안쪽을 적셔준다는 그런 예, 예. 생각으로 하시고 네. 세게 풀지 마시고 안쪽에 그 하고 나면 안쪽이 이렇게 촉촉해지니까 예. 딱지나 분비물 같은 것들이 잘 빠져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예. 되면은 그때 살짝만 좀 풀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그러면은 생리식염수를 가져와서 비데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예,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 물이 차게 하고 그다음에 코를 푼다. 예. 몇 분 정도 하면 좋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은 상관없고요. 네. 이게 아침 저녁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좀 네. 하시고 혹시 중간에 답답하시면은 몇 번 좀 더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는데 네. 시간은 별로 걸리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셔가 출근하시기 전에 네. 이렇게 코 이렇게 대고 그냥 살짝 쭉 짜서 한두 번 정도 하시고 반대편도 쭉 이렇게 쭉 짜서 한두 번 하시면 한 2, 3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게 입으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입을 벌리고 아 하라고 하는 게 예. 코로 넘어가지 않고 예. 아까 이제 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코로 넘어가서 수영장에서 물 먹은 것처럼 네. 되는 예.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입을 벌리고 아 하면은 그게 넘어가지 않고 입으로 흘러 내려 나온다든지 그냥 앞으로 나오는 그런 예.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박경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개 클리닉 외의 마지막 순서. 하지만 시청률이 가장 높은 코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받으시면 저희가 따뜻한 선물, 여러분의 기분 좋게 기분을 뻥 뚫어줄 옷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갑니다.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해 콧구멍을 둘러 나누는 벽인 이 비중격이 휘어져서 코막힘이나 축농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1번 비후성 비염, 2번 알레르기성 비염, 3번 비중격 만곡증.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KNN 홈페이지에 오셔서 공개 클리닉 퀴즈 정답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여성의류 리코베스탄에서 의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게 평소에 늘 항상 이제 코가 막혀서 숨쉬기가 이제 힘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코감기인 줄만 알고만 지냈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감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저 이제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이제 쉽게 생각했다가 근데 이제 병원에 오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그거에 좀 약간 무서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수술이 잘 되어서 네, 기뻤어요. 특히 잘 때 누워있을 때 특히 이제 코가 많이 막혀가지고 그게 좀 많이 불편했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게 좀 많이 증상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차가운 곳에 있다가 이제 따뜻한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코가 또 막히는 증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도 이제 코 막힐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통원 치료가 가능해서요. 금방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원하는 거에 한해서 이렇게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입원은 안 해도 돼가지고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숨 쉬는 건 편해가지고요. 네,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